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보이는 라디오 수요일 방송을 진행하는 스케치 여행이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랄라 홍은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아하 신영숙 선생님을 모시고 한양도성길의 사소산, 사대문, 사소문을 여행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동네를 끼고 있는 낙산을 시작으로 동대문, 남소문인 광희문을 지나서 남산, 남대문, 그리고 지금은 소실되고 없지만 서소문 인근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역시 소실되고 없는 그 서대문과 지금 돈이문이죠. 예, 그리고 인왕산, 북소문인 창의문, 그리고 숙정문, 그리고 다시 우리 동네 가까이에 있는 해화문을 마지막으로 여행을 마치려고 해요. 자, 재미있는 시간이 되겠죠? 자, 노래 하나 듣고 우리 수요일에 스케치 여행 출발합시다. 자, 우리 아아님의 웃음소리가 돋보이는 노래예요. 이선희 한바탕 웃음으로.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 채 하기엔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 모른 채 하기엔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 채 하기엔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
수요일의 스케치 여행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고 갈게요.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btv.kr 접속하시거나 유스트림 앱 설치하신 후에 스케치 여행 검색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성북마을TV 채널 방문하시면 다시 보기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아아님하고 같이 도성길 걸었는데요. 오늘도 아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모자라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걸었던 그 도성길 잠깐 보고 어디까지 걸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동네 낙산이 있는 해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쪽에 있는 낙산. 네. 네, 낙산에서 시작해서 네, 해안문에서 낙산 갔다가 네, 흥인지문 지나서 네, 광해문 지나서. 지나서 사서문 네, 지나서 다시 남산공원 올라갔다가 네, 백범광장에서 내려와서 네. 숭례문까지 와서 네, 숭례문에서 지났죠? 소위문터 네. 지나서 네. 지금 정동길로 빠졌어요. 저희가 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네, 서소문터, 그러니까 네, 서소문이 있던 그 네, 지역까지 터죠. 왔었죠. 가서 이제 중명전 왕실 네. 도서관을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돈이문터로 올라가는 네. 그 정동길 네. 지금 현재는 경양 빌딩이죠. 신문사 빌딩 그 사거리인데요. 그쪽에 이제 올라가면 강북 삼성병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도니문터가 있었던 곳이죠. 네, 네. 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그 도니문터가 그 강북 삼성병원 있는 그 앞에 약간 언덕처럼 되어 네, 있는 네. 거기에 표지를 해놓기는 했더라고요. 네, 근데 네. 거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가요? 그게 지금 추측을 하는데 지금 거기가 이제 성곽이 끊어졌잖아요. 도로로 인해서. 도로로 이제, 인해서. 예, 남산도 그렇고 네, 많이 사실 끊겼는데 정동 주변은 성곽이 약간 남아있지는 않죠. 네, 숭례문에서부터 네, 이제 정동길까지는 소위문터도 사실은 네네. 샅샅이 찾아야 돼요. 그렇죠. 일부만 이렇게 네, 남아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길 따라갔다가 지금 이제 그 배제학당 지나서 그 이제 우리가 정동길로 들어오면서 소위문터로 올라가려는 거죠. 도니문터로. 도니문터로. 네. 자, 도니문터에서 한번 시작을 도니문터에서 해보죠. 이제 인왕산길을 네. 찾아서 올라가는 길을 오늘 같이 가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소산인 백악산, 네. 북악산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도니문터는 사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재는 박물관이 조성돼 있어요. 아, 도니문터에? 네네. 현재 도님은 이게 박물관 마을로 이게 그 살던 집을 마을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원래 세문안이라고 아, 맞아요. 네, 신문로죠. 한문으로 하면 아. 우리는 신문로로 알고 있는데 우리말 세문안로가 지금 거기 있잖아요. 거기 세문안 교회 있잖아요. 네네네. 나 맨날 엉뚱한 네, 소리 광화문, 네, 그쪽하고 네. 그 사이에 근데 원래 서대문구 내려가면 이제 서대문구가 서대문이죠. 되는데 네. 그쪽에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을로 박물관 마을로 요즘에 이제 최근에 2017년 작년이죠. 그렇죠. 얼마 안 네. 됐죠. 네네. 작년에 이제 꾸며져서 거기 이제 보존을 하고 있고요. 그 박물관이라는 곳이 경희궁 있는 그쪽에 있는 박물관이 아니라 박물관 마을로. 마을. 아, 네네. 그러니까 마을을 경희궁 이제 옆에 있는 그쪽. 그렇죠. 그쪽이죠. 아, 네. 경희궁에서 서대문 지금 사이. 경희궁이 네네. 나오네요. 네네. 네. 광화문에서 서대문 사이라고 네, 하죠. 네, 우리가 네. 서대문 길 그 사이에 언덕에 강북 삼성병원 오르막길에 네. 거기 경교장도 보여요. 있는 그 바로 경교장 역시 강북 삼성병원 내에 있죠. 그렇죠. 네, 네. 있고 김고 선생님의 사무실 네. 또 숙소로 또 마지막까지 네. 하실 때까지 있었던 곳이고 거기서 지나면은 또 홍남파 가옥이라는 것을 만납니다. 네. 거기서 홍남파 가옥은 원래 좀 봉선아님 뭐 고향의 보험 등 유명한 작곡가시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그 친일 행동을 행적이 좀 있다 그래서 비난도 요새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는 홍남파 가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인왕산 자락의 한양 도성길인 안문을 지나서 인왕산의 곡성과 마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범바위 네.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인왕산 정상에 가게 돼요. 네, 네. 정상에 가게 되는데 그 정상 넘어서 이제 윤동주 시내 언덕을 요즘에 조성이 돼서 시내 언덕 그다음에 도서관이 또 한옥 도서관이 거기 있죠. 그 넘어가면 네. 창의문길이 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코스 정상길로 등산을 가는 게 아니라서 네. 범바위 아랫돌목 그래서
지금 우리 흔히가 얘기하는 서촌이라고 하는 그렇죠. 하는 우리 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네네, 세종마을. 네네, 네. 세종마을이죠. 네. 네. 세종마을 보존회에서는 서촌을 아주 극히 싫어하세요. 네, 네. 세종마을로 세종대왕님이 태어난 곳이다 해서 우리가 이제 표지석을 도로에서 봤는데 그 표지석이 그렇게 또 도로 한복판에 조그맣게 있는 것에 참 안타깝죠. 네, 그래서 세종마을에 지금 보이는 그림이 네, 그 네. 이상의 집. 네, 이상의 예. 집. 그다음에 박노수 미술관 해서 올라가면 수성 계곡을 이라고 나옵니다. 나오죠. 네. 네. 물수자 소리 성자 해서 네. 수성 계곡이 나오는데 수성 계곡 사실 그 경복궁역에서 네. 수성 계곡까지는 한 5분밖에 안 되고요. 걸어도 그렇죠. 몇 분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종로 한복판에 이렇게 네. 계곡이 있다는 멋진 계곡이 있다 이런 것에 어, 엄청 놀라게 됩니다. 네, 네. 제 언니 글을 보냈는데 저희는 그냥 네. 다 언니 동생으로 통하거든요. 이 수성계곡을 멋진 계곡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네. 뭐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아쉽죠. 이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할 때 네. 서울 한복판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정말 서울일까 싶은 정도로 네, 그런데 네, 네. 또 서울 중에서도 한복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가보면 정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저게 어디 서울 한복판이라고 믿을 수가 없죠. 네. 가을이면 가을. 왜 그때 저랑 둘이 한번 네. 갔었는데 그때 갈 네. 때 있었고. 네, 내려오기 싫습니다. 네, 사실 네, 거기 정말. 취하고 싶죠. 네, 네, 풍광이며. 네. 근데 사실 거기가 이제 그 겸재 정선의 그림을 따서 네. 사실 인왕산길에나 뭐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겸재 정선님의 그림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겸재 전세 선생이 이렇게 많은 그림을 din경 산수화를 남겼는데요. 네네. 수성 계곡에서 만나서 네. 올라가자마자 계곡을 이렇게 바로 인왕산 자락을 쳐다보게 되면 겸재 정선님의 그림이 있으면서 네. 그 장동 팔경첩이라고 네. 하는 그림이 일본 있는데 거기에 바로 기린교라는 네. 돌다리. 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돌다리가 거기 이제 그대로 형체를 남겨 있는데 그- 그 자리에는 원래 수성 계곡은 네. 옥인 아파트를 헐면서 네. 네, 계곡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70년대. 그때 들려줬었잖아요. 네네. 70년대 네. 바로 지금 옥인 아파트는 일부는 있고 그대로 옥인 아파트를 헐어서 이제 수성 계곡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을 했고, 네. 근데 수성 계곡은 단지 또 그런 곳만이 아니고 인왕산 자락의 멋진 풍광에 그뿐만 아니고 비해당 안평대군의 집터인 비해당 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정자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 가을이니까 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네, 풍광에 젖었지만은 거기 또 친절하게 나무 이름도 이렇게 안내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르던 나무 이름도 알게 네, 되면서 네. 막 소리 지르며 올라가죠. 또 흥분해서 네, 네, 네. 나무 이름 알게 됐다고. 어머 이거 봐. 자, 이렇게. 엄청나게 네, 얘기를 하고 이제 비해당터 들르고 이렇게 해서 바로 또 윤동주 언덕으로 넘어가는 길로 가느냐 다시 이제 아래 세종마을로 내려오면서 저 서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느냐인데 네. 우리는 이제 오늘 오늘은? 한양 도성길이니까 네. 수성 계곡에 그 겸재 정선님의 그림 그걸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느낌을 그때 당시도 이런 네. 이 그림을 토대로 해서 수성 계곡이 이제 복원이 됐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사실은 오늘 도성길의 제목을 사사사가 아니라면은 네네. 그 세종마을도 얘기하고 싶은 동네죠. 네. 우리가 이제 예술혼이 살아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얘기하고 제가, 싶은데 오늘은 느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주제니만큼 사사사니까 그렇죠. 사사사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네. 보이는 게 아는 게 있으니까 사실 네. 보이는 게 많고 네, 네. 보이는 게 많으니까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수는 있어요. 그죠? 네. 사실 뭐 인왕산 자락, 산자락이니까 풍광이 좋겠지 이런 것이 있지만 그거 사실 아니에요. 이것에는 조선의 역사가 조선 600년, 그다음에 대한제국, 그다음에 현대 이렇게 해서 근현대사 역사가 같이 살아 숨쉬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가면서 감흥에 많은 젖고 또 역사와 그 선인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더욱 이제 끌리는 곳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겸재 정선님의 그림을 만나서 신선했어요. 그랬고 다시 이제 도성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서 네. 지금은 아시는 분만 갈 수 있는 선의궁지를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이 선의궁지. 그러니까 선의궁이라, 네네, 선의궁. 네.
말씀하시죠. 네네. 선희궁지는 네. 지금 그림 뒤로 돌려주셔야 네네, 돼요. 한양전경 네, 있는 저 그림으로. 영조 대왕의 후궁이자 그 사도세자의 그 생모이시죠. 생모. 영빈 이 씨의 위패가 있는 사당입니다. 네, 이 사당이 네네. 학교 무슨 학교, 네, 네, 국립농학교 안에 안에 있어요. 있죠. 그래서 농학교 그 입구에서 좀 양해를 구하고 네, 들어가셔야 올라갈 수 있는 네, 곳입니다. 그 농학교를 통해서 들어가면 네, 이제 뒤쪽으로 학교 안에 산으로 있죠. 네, 네네. 학교가 산을 뒤로 그쵸. 올라가게끔 되어 네네. 있더라고요. 인왕산 자락에 같이 네. 있기 때문에 인왕산 자락에 올라가는 그게 옥류동인 쪽이고요. 네. 세심대라고 하는 예전에 소원 서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정자 안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저 정자 한양 이름이 도성 그랬구나. 네, 안을 네. 네, 시내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네. 저 멀리 남산이 보이고, 보이고. 예, 옆에 그 왼쪽에 백악산이 보이고요. 백악산 보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풍광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멋들어진 나무와 예전의 네.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죠. 네. 네, 그 상상한 그림이 바로 네. 한양 정경이라는 예, 경제 정선의 그림이 또 거기에 있죠.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그때 갔을 때 네네. 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저 모습을 본 건데 네, 멋지죠. 이제 지금 저기에서 이게 뭐 집들 있는 거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산만 보이는 걸 테죠, 그렇죠. 그죠? 사실 예. 내가 어렸을만 해도 어렸을 적에 저만큼은 한양에 아니었죠? 집이 없었거든요. 저희 네. 우리 성북구에서만도 나무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어. 저희 전차 종점에 살았거든요. 아, 전차가 네, 전차 종점이 어렸을 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저 전차가. 어릴 때만 네. 해도 저희 동네에도 개천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네네. 실개천이. 네네. 네. 발목할 만한 네. 50년 정도 우리가 엄청난 변화를 겪었는데 지금은 현대의 모습이지만 예전에 이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죠. 한양 정경이라는 정선의 그림을 보면서 참 느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이 그림에서 보면 정자 안에 이렇게 서원, 소정에 앉아서 유유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 맞은편에 있는 산이 남산입니다. 남산. 네. 근데 거기에 목멱이라고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네, 한자로. 네, 글씨가. 저도 봤어요. 저 네. 뒤는 관악이라고 또 네. 거기다 글씨를 써놓으신 거예요. 네, 이게 뭔가 그림에다가.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우리 그림하고. 상통하죠. 상통하죠. 우리가 어. 처음에 그림을 그리면서 글씨를 네. 쓴다는 것에 사실 머뭇거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림 일기를 쓰듯 네. 간 곳에 대한 느낌이나 소감 또는 거기에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써놓기를 하는데 아니 이분께서 네. 이렇게 한양 정경에 글씨를 써놓으신 거예요. 우리 그분의 후예인가 봐요. 후예예요. 확실합니다. 근데 네. 이분이 또 한 가지 우리가 닮은 게 또 있어요. 우리가 닮은 게 뭐냐면은 이분이 대한민국 조선을 안 다니신 데가 없거든요. 전국을 여행하면서 부추로 이런 작품을 남기신 거예요. 어허. 그래 우리가 너무 닮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답사를 하면서 그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여러 가지 갖다 붙여도 참 좋은데 아주 어울려요. 근데 또 네. 너무 맞아요. 그 여기서 이걸 느끼면서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정자에 앉아서 간식 갖다가 먹었으면 참 네. 좋겠고. 간식은 그때 그 뭐지 파프리칸가 싸우셔서 먹었고요. 네. 그 제가 요날 기억을 하는데 네. 지금 우리 아하님께서 이 비슷한 이제 얘기를 여기 보라고 글씨 써놨다고 이런 네. 얘기 하셨는데 네. 이제 네. 저도 네. 이제 비슷한 걸 느꼈는데 네. 이렇게 아이의 과거에는 저렇게 글씨를 썼는데 물론 이 저 때도 지탄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네. 네. 워낙에 그 왜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한자를 중심으로 하고 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안 네, 하는 네. 것들을 저거는 한 걸 거잖아요. 네. 그렇게 글씨를 썼다는 대단하죠. 거. 그게 바로 혁신적인 네네. 작품이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진경 산수화의 대가라고 겸재정선 선생을 우리가 하는데 기존의 화풍하고는 다르게 실제의 경치를 그리셔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 자신의 감흥을 불어넣었거든요. 그렇죠. 자 보세요. 네. 남산이 저렇게 큽니다. 네. 그러니까 대각이 커야 되는데 음. 남산이 엄청 크게 그렸잖아요. 선명하게. 그렇죠. 남산은 실제로, 멀거든요. 예. 네, 실경은 사실 남산 희미하게 보이는데 네. 남산의 의미를 크게 부각하신 거 아닌가 자신만의 해석으로. 네. 그래서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이 그림에 빠지게 되고요. 나머지 세종마을이나 청와대 쪽으로 내려가시면서도 장동 팔경에 대한 그림을 다 우리가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의미가 깊었고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금강산, 영남지방, 서울근교 안 다니신 데가 없으세요. 근데 사실 그때는 차도 없고
어떻게 산길을 다니셨을까?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 우리의 지금 도로가 나 있는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 너무 가볍죠, 사실은. 그러죠. 우리는 못 네. 갈 데가 없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좀 또 조금 더 부지런하게 네, 다녀보는 다녀야 집도 되겠어요. 하죠. 네. 네, 여기서 그래서, 이제 다시 길을 더 가면 네. 네, 이제 어디 네. 어느 쪽으로 그래서 가죠? 내려와야죠. 네. 다시 내려와서 네. 아쉽지만 내려와서 네. 농학교 정문을 빠져나오면 네, 자하문 터널 쪽으로 이렇게 네, 가게 자하문에, 되죠. 네, 타게 되는데 아까 윤동주 문학관을 그 범바위를 통해서 위에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가 내려가면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윤동주 문학관이 지금 청운동 언덕에 들어서 있죠. 그 옆에 한옥도서관인 청운도서관 우리가 또 들렀었는데요. 거기서 보암동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보암동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창의문로를 따라가서 사실은 오늘 굳이 얘기는 꼭 하고 싶지만 아쉬운 것은 석파정이라고 네. 흥선대원군의 별서터가 있는데요. 네.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아쉬워하실 파라다이- 거 없으세요. 네네, 저희가 또 얘기하셨죠? 석파정을 집중적으로 네네, 이야기를 한번 하셨죠? 했습니다. 네. 저 그림도 많이 그렸고 네네.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모르시는 분은. 자. 네, 그래서 넘어가서 네. 창의문, 자하문이라고 하는 네. 창의문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창의문에 가보기 전에 이제 여기까지 지금 이제 세종마을 지나서 네. 또 윤동주 문학관을 지나서 지금 네. 여기까지 왔어요. 네. 예, 예. 우리 이제 조금 이제 노래를 하나 들으면서 네. 다음 행선지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딕펑스가 부릅니다. 비바 청춘. 꽤 오래된 스니커스 그 허름한 편안함 널 만나러 가는 길은 설렘 자꾸 걸음이 빨라져 너와 둘이서 걸으면 말야 왠지 좋은 데로 가는 기분이야 어디라도 난 좋은 걸 바람이 분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달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늘 거닐던 이 거리 그 익숙한 다정함 고개 돌려보면 네 옆 얼굴 나도 모르게 웃곤 해 너의 얘기를 들으면 말야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져 언제라도 난 좋은 걸 바람이 분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달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멋진 날이야 멋진 일이야 너와 함께 있는 오늘이 부르게 반짝여 손잡아 볼까 가만히 라라라라라라라 입 맞춰 볼까 가만히 라라라라라라라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청춘 바람이 분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달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다음 행선지로 이동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제 갈 곳은 이제 현모 백악산 그 코스인데요. 네. 네, 그 백악산을 인왕산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저도 붙어 사실은 있죠. 처음 그랬고, 네, 연결돼 있어요. 네,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그 구분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는 분은 구분이 되는데 그렇죠. 경복궁하고 네, 왜 그 네. 청와대 뒤에 있는 산이 백악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북악산이라고도 네. 하는데 네. 그거를 인왕산으로 잘못 알고 네, 계신 네. 분들 진짜 사소산의 많아요. 주산이고 백악은 우리가 네. 지금 부각부각 하는데 네네. 백악산이라고도 하죠. 네. 근데 거기 올라가기 전에 창의문을 우리가 음. 북소문인 창의문을 창의문이죠. 이제 들렀다가 네. 가야 되겠죠. 자하문이라고도 네, 하는 자하문이라고도 창의문이죠. 하고 네. 네, 장의동에 있다고 그래서 장의문이라고도 합니다. 네. 네, 해서 우리가 자하문에 올라가기 전에 거기 최규식 동상이 있잖아요. 경무관 동상이. 네, 사실 네. 기억이 안 나요. 안 나요? 네. 윤동주 문학관 나는 기억이 길 나요. 건너서 바로 어.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 언덕에. 그래서 거기에 최규식 동상만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보면 조그맣게 청계천 발원지라는 발원지. 또 표지석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2번 정도 얘기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 추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 있었다는. 있었을 근데 거라는. 표지석이 거기 또 네. 자리하고 있어서 그 그걸 표지석 보고 제가 발견했었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시고 그 네. 올라가면은 이제 장의문인 자하문, 창의문이 나오죠. 네. 그래서 창의문은 또 특별하죠. 네, 특별한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창의문에 대해서 이제 그 위쪽 창의문 위쪽에 사선으로 올라가면 네. 이제 북악산으로 올라가는 매표소가 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신분증 제출하고 하고 산을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길인데 고산 타고 올라가면 이제 숙정문하고 또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연결되는 거죠. 거지요. 네, 좀 네. 제일 높기 때문에 험악합니다. 험악하죠. 네, 좀 네. 험산이 악산이죠. 그래서 악이죠. 악이라는 이름이 붙었겠죠. 네, 그래서 창의문에 대해서 한번 보고 살펴보고 가죠. 네. 창의문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해화문 처음에 들렀었는데요. 네. 해화문 문로에는 봉황새가 그려진 거 보셨나요? 사실 기억은 잘 안 나요. 네, 천장에 굉장히 네. 아름다운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어느 문에도 없는 봉황이 있습니다. 어. 근데 창의문에는 닭이 있어요. 닭이요? 네네. 닭을 매달아 봉 대신 닭인가? 아니요. 왜냐면 다 풍수 지리학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어떤 그런 지혜가 있는 그런 문이고요. 자하문은 특히나 창의문은 인조 반정 시에 이 문을 통과해서 반정에 성공했기 때문에 네, 반정 세력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열었다고 합니다. 네. 그에 비해서 조금 이따 살펴볼 숙정문은 참 비운의 숙정문이죠. 문을 거의 네, 닫아놓고 살았다고 살았으니까. 하죠. 네. 네. 그래서 물론 산세도 그렇긴 하지만요. 네. 그래서 창의문이 이제 그 북문의 해화문-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자하문 터널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거기가 요즘에 부암동하고 연결되면서 음. 예, 산세가 연결이 되고 많은 어떤 풍광들이 많이 요즘에 카페니 거기도 맞아요. 역시 네. 드라마 촬영이니 뭐 네, 영화 네. 촬영이니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 이제 외국인들도 엄청 오더라고요. 그 네. 길이 예쁘고. 네. 그래서 우리가 갔다 그 도성 바뀐 백사실 계곡은 지금 갈 수는 없지만 네. 네, 오늘은 이제 창의문으로 넘어서 다시 해화문으로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창의문은 지금 인조 반정시에 성공해서 그렇게 됐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목계가 이루어져 있다. 개, 네. 네. 닭개, 추녀에 나무로 닭을 달아놨어요. 네. 그리고 인조 반정시에 성공했던 공신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아, 그래요. 네, 그것을 새기신 분은 영조시대인데 영조인데 오. 그 우리 창의문 위에 올라가면 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창의문 위에도 올라갈 네. 수도 있어요. 네, 거기 보면 현판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현판에. 네. 그런데 창의문은 희한하게 다른 문과는 달리 그 북악산을 오르는 계단에서 창의문을 또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우리는 네. 문은 아래서부터 하늘만 쳐다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창의문은 백악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 백악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북악산 매표소에서도 내려다볼 수가 내려다볼 수도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네. 내려다보는 또 풍광이 남다르고 어. 예, 그또 드나다닐 수도 있고요. 직접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고 밖으로 나가면 백사실 계곡 부암동으로 나가고 안으로 다시 올라가면 백악을 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의미가 깊고 또 열심히 또 그림 그렸죠. 예, 그랬죠. 창의문 네. 창의문 그리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럿이 다 같이 그렸을 거예요 아마. 예. 저 작품이 제일 좋은 건가요?
네. 네, 열심히 아. 잘 그리셨던 분이 예. 많고 이제 창의문 그리고 지나서 네, 그러면은 문턱의 지세가 진해 인왕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진해바위가 있거든요. 네. 아까는 인왕산 그 수성계곡에서 윗자락에서 보면 그 단경왕후 중종과 단경왕후의 전설이 있는 치마바위가 있고 네, 네, 치마바위를 끼고 더 오면은 백악 옆에 기차바위가 있거든요. 네. 그 형상이 진해같이 생겼다 해서 어, 진해를 그게- 물리칠 수 있는 건 닭이잖아요. 진해의 아. 천적에. 그래서 아, 얘기 들은 것 네, 같아요. 닭을 매달아 네. 놨다는 특이한 또 그런 문이죠. 아. 이렇게 있고 그래서 확인할 게 문을 이렇게 올려다 보다가도 아무튼 내려다보는 이런 또 네. 새로운 맛도 느낄 수가 네네. 있고요. 네, 그래서 따라서 넘어가고 우리의 참 이놈의 코스는- 기억력이란 이게 또 들었던 건데 네. 이것도 한 번 들은 것 같지도 네. 않은데 말이죠. 네, 그런데 네. 좋아요. 잊어버리시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그래서 발길을 백악은 네. 수려한 골짜기를 거느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산이 제일 사소산 중에 제일 높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곡이 굉장히 아, 좋겠죠. 사소산 중에 제일 높아요? 네, 높습니다. 남산보다 높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 제일 높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네. 제일 높다 보니 계곡이 또 좁겠죠. 산세는 좋겠죠. 원래 산세가 높을수록 네. 계곡이 깊고 그래서 수려한 골짜기를 거느리고 있는데 백악의 서쪽 그 서쪽 경복궁 말하자면 오른쪽 네. 오른쪽을 휴가마 도는 것을 백운 동천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경복궁의 서쪽 왼쪽이죠. 왼쪽을 휴가마 동쪽이죠. 삼성 동천이에요. 삼청 동천. 네네. 삼청동이 있죠. 우리 네, 지금 네. 삼청동천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도성밖에서 그 백악의 북서쪽 서면을 흐르는 것이 백석동천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백석동천을 하고 백운동천을 가보셨을 거예요. 네. 네, 같이 걸었던 네, 기억이 네, 나는데 네. 그래서 백운동천하고 삼성동천 도성 안에 있고 청계천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네. 그 물이 그 우리가 걸었던 버스 타거나 이게 차로 이동하는 거리 있잖아요. 네네. 걷는 길이 다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그게 다 물길이었고 물길이라고 네, 말씀하셨었죠. 우리가 다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물길을 따라서 청계천으로 흘러가서 네. 광화문으로 내려가서 청계천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강으로 가겠죠. 네.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천은 도성 안에 경치 좋은 곳이라고 해서 네. 현대말로 파라다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네. 제 나름대로 그 동천을 잘 입에 자꾸 안 붙어가지고 그 하늘과 같을 만큼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같을 동자에. 네네. 맞아요? 네네. 사실 네, 한자가 그렇게 돼 있던 것 백두산 같아요. 천지도 내가 가봤는데 네. 백두산 천지에 앉아서 맑은 날 보니까 그게 또 바다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그렇게 해석해도 동천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했고 네. 그래서 백악의 어떤 무릉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 분들이 각자를 새겨 놓으셨죠. 네. 바위에다 바위에다가. 새긴다. 그래서 네. 각자를 새기는 글씨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는 이런 코스죠. 네. 네, 백악의 동쪽과 서쪽에 삼청동천, 백운동천, 낙산의 서쪽에 청계동천이 있고요. 목멱산에도 청학동천이라고 일컫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삼청동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삼청동도 지금 핫한 플레이스로 요새 하고 있죠. 네네. 삼청동도 세 가지가 맑다 그래서 삼청동이죠. 아, 삼청동이 세 가지가 맑아서예요. 네, 뭐 하나는 물 물일 테고. 물 네. 맑고 그죠? 또 몰라요, 저는. 공기 맑고 사람 맑고 맑다. 사람 네. 맑은 거 맞아요. 저 지금 사람 맑은 거냐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할 걸. 아이고, 못 먹어도 저기였는데. 네. 네, 그래서 네. 아, 그러면 지금 그 백사실 계곡이 있는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길을? 어떻게 하신 거지? 아니 백사실 계곡 오늘 못 간다 그랬죠. 아, 네. 가고 싶은데 어. 네. 숙정문 올라가야 백석동천 되니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네네. 숙정문으로 가는 거죠. 네네. 네네. 백사실 계곡 가면은 그게 전부 아, 백악산의 줄기라는 거죠. 네, 숙정문으로 가는 길이 삼청동인 건가요? 아니 삼청동천은 음. 삼청동으로 흐르는 그 백악의 줄기이고 아, 저 이고 지금 삼청동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삼청동천.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지류로 빠집니다. 우리가. 네, 가던 길을 그냥 가시죠. 네네. 네. 가던 길이 아니라 너무 왜냐하면 도성 안으로 가느냐, 도성 밖으로 가느냐죠. 그래서 백악산의 밖으로 성곽길 밖으로 가면 백사실 계곡을 만나는 거죠. 네. 도성 밖 바로. 네네. 그 백악산의 줄기 있기 때문에 도룡령도 살고 있고. 네. 그리고 하여튼 사계절 가면 이것도 파라다이스네. 여길 또 만나네. 예? 어. 그래서 여길 또 사람들이 종로 한복판에 또 이런 곳이 있나? 막 이러는 그렇죠. 거예요. 또 네. 그래서 경악을 진짜 네. 놀랄 정도로 흥분하면서
제가 여러 뭐 친지나 다른 친구들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스케치 네. 여행 말고도 네네. 막 소개합니다. 네. 앞장서서 막 소개합니다. 또 입 아프게 막 그러면은 한 번 간 사람은 없어요. 다음에 또 가고 싶다고. 네, 그럴 정도로 그 경악을 금치 못하는 주된 논란이죠. 사람이 혹시 아하님 아니실까 그래서 싶어요. 혼자 흥분하고 있다. 옆에서 같이 흥분해줘서 네. 고맙죠. 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올라가는 길에 네. 김신주 루트라는 데도 나오고 막 나오죠. 이렇게 하는데 네. 네. 거기 우리는 이제 숙정문으로 가는데 굉장히 능선이 가파르죠. 네, 예, 네. 가파라서 올라가면 근데 우리가 그쪽으로 넘어간 적은 없어요, 사실. 네, 우리는 저는 어디서 개인적으로 있어요. 네, 해화문에서 숙정문으로 갔습니다.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고 지금 안내하시는 분들이 서울시나 어디서 안내를 많이 해서 해설가를 동반한 안내도 많이 따라갈 수 있거든요. 네. 숙정문의 운명,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 한번 또 짚고 재밌는 얘기가 짚고 또 넘어가야 나오겠네요. 되네요. 재밌는 네. 게 기구하죠. 숙정문은 문을 만들었지만 물론 지세가 높아서 여닫지를 못하고 사용을 별로 못했다고 하지만 네네. 숙정문을 거기다 반대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 숙정문을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위치를 갖고도 많이 그랬고 그 다음에 숙청문이라고도 했는데 네, 원래는 사실- 숙청문이었다지요. 네. 숙정문 원래는 인의예지 네. 신이니까 원래는 소지문하고 네. 저가 이제 네네. 듣기로는 소지문이라는 네. 거하고 숙청문하고 병합을 하다가 네네. 소지문이 탈락이 되고 그쵸, 이제 그쵸. 숙청문이라고 네네. 그 지자를 쓰면 또 뭐 거기에 음기가 그렇죠. 너무 강해서 그렇죠.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랬다면서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인의예지로 따지면 숙지문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숙정문, 숙청문이라고 했고 네. 또 기구한 운명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이게 또 지리학상에 여러 가지 상소를 많이 올리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창임은 숙청문을 폐쇄하고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도 소나무나 이게 나무가 많은 이유가 그때 당시 이런 폐쇄했으니까 쓰질 않았고요. 잘 안 다녀서 또 김신조 루트가 되는 바람에 또 한동안 우리 막았었죠. 네. 그래서 못 올라갔다가 요즘도 물론 청와대 뒤이기도 하지만 네. 요즘도 신분증 제출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계속 닫혀 있다가 네네. 이제 기우제 지낼 때 문을 열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음향 오행상으로 봐서는 이게 안 맞는다. 네. 화를 폐쇄하기는 맞은편에 네. 관악인이 화를 폐쇄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갖고 네. 기우제를 지낼 때도 잠깐 열고 남문인 숭례문도 닫고 뭐 장마가 지면은 또 청제를 또 지내야 돼요. 기우제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때만 썼다. 그래서 숙정문을 많이 닫아놓고 서지를 못했고요. 그런 대신에 우리가 이제 높은 대신에 이제 하루 땀을 내고 올라가면 그만큼의 상쾌함 있죠. 근데 사진을 또 마음대로 못 찍는 또 하나 있습니다. 아, 사진도 맘대로 못 부대가 찍- 있기 때문에 산을 찍을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숙정문이 창의문이 사실은 인조 반정에 성공한 그 공신들 세력이 인조 반정에 성공했으니 개선문이라고 한다면 숙정문은 문 닫아놓고 이동도 별로 없었고 네. 해서 이제 보존은 또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양선이라는 분이 상소가 없었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었을 테지만 사실은 높이기 때문에 통행은 많지 않았겠죠. 그 지리적으로 봐서도 통행을 네, 할 네. 만한 위치는 그렇겠죠? 사실 아니었죠. 지금이야 도로가 잘 돼서 저희가 글로 왔다 갔다 하지만 네. 그렇죠. 네, 그런 네, 문제도 네. 좀 있었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 숙정문에 올라가서 그 백악에 그 줄기를 타게 되면 참 멀리 보이는 풍광이 그 서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은 사사사잖아요. 네. 사사사사를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 왜냐하면 사대산이 있으니까 서울을 또 둘러싸고 있는 북한산 뒤에 북한산, 그렇죠. 북한산, 아차산, 그죠? 아차산이, 관악산, 관악산, 덕유산 그렇겠네요. 이렇게 4대산을 또 끼고 있는데 그 멀리 보입니다. 우리가 해화문에서 올라갈 때 북한산을 보고 네. 장관의 그 흥분을 했듯이 네네. 그 지금 숙정문도 이제 참 보이는 멀리 보이는 조망이 참 좋죠. 네. 그래서 땀 흘리고 간 보람이 있고 거기 바로 옆에 보면 말바위 안내소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바위가 말바위 같이 생겼다 그래서 말바위 안내소가 있죠. 네. 어설픈 지금 그림입니다. 사전에 나오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네. 어설픈 그림. 그 삼청 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그 아까 삼청 동천을 얘기했는데 네. 삼청 동천을 따라 삼청 공원이 돼 있고 지금 말바위 안내소를 거치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면은
또 이제 내려오는 길에 쭉 이제 산길을 타고 내려오게 되면 와룡공원을 만나게 돼요. 네. 근데 와룡공원은 이게 용이 누워 있는 형상이다. 그래서 네네. 와룡공원이고 지금 성균관대학교 후문 쪽에 있고요. 옆으로 가면 감사원 길이 나오고 또 이쪽 성북구 쪽으로 빠지면 이제 그 북정마을 우리가 네. 그림을 많이 그렸던 북정마을이 그럼 나오죠. 와룡공원이 소재지상 성북구가 되나요? 아니요, 종로구 종로구인가요? 명륜동이죠. 명륜동인가요? 네네, 종로구 네네. 명륜동에 네.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길을 선택해야죠. 우리가 삼청동을 갈 수 음. 없으니까 북정마을로 가서 네. 내려와서 네. 북정마을 가는 이유는 바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 북정마을 성북동 길을 따라가는 거죠. 네. 성북동에 또 우리가 많은 그림이 그렸던 장소가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와룡공원에서 쭉 내려 성곽길을 따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옛 서울시장 공관이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은 한번 저기도 가본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같이 가서 또 그림 그릴 수 있고 거기에 바로 마당에 네네. 성곽이 있죠. 성곽이 있고요. 네, 마당에 그게 성곽이 이제 옛 서울시장 네네, 있고, 공간인데 네. 지금은 한양도성 전시관, 전시관으로 도성 예, 전시관. 이름을 바꿔서 네네. 네, 한양 다시 도성에 개관을 대한 했어요. 얘기를 하고 네. 있죠. 네네. 한양 도성 전시관이 돼 네. 있고 예전에는 그 뭐라 그럴까? 또 이게 건축물이 지금 현재 얼마 남지 않은 목조 건축물이거든요. 아, 네. 1940년대. 약간 일제식 건물이었어요. 네네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그 대법원은 공간으로 썼다 그러죠. 네. 그래서 한번 지금 최근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네. 좀 둘러보면 바로 성곽을 만나게 네네 되면서 맞아요. 네네. 네. 또 새로운 풍광이 펼쳐집니다. 네. 그래서 이 길을 처음 걷는 사람도 어머 이런 곳이 있었네 하고 굉장히 네, 그 반가워하고요. 인근 마을도 굉장히 한적하니 또 이렇게 걷기가 좋아요. 네네. 길 따라 네. 가면서 이렇게 걷고 그 옛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네. 모습들이 많이 네,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이제 그럼 쭉 내려오게 되면 이제 해화문에 해화문이 맞닿게 되는 네, 것이죠. 다 이제 저희가 한 바퀴를 돌았네요. 돌았죠. 네. 그래서 동소문이죠 해화문이. 그래서 네. 아까 말했던 봉황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네. 겸재 정선이 동소문 돌도 그렸어요. 네, 그리셔서 네. 또 오늘 지금 사진에 네네 나오는데요. 동소문도를 네. 겸재 정선이 그리신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저런 예전에 모습이었군요. 네 산이었죠. 네. 뭐 산이죠 거의. 아니 도성도 성북구가 있고. 네. 조선 시대에 정말 맑고 좋았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이제 도성 바로 바뀌고 성곽을 네. 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 마을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도 지금 보면은 바로 종로구로 나가는 길이잖아요. 그쵸. 해화문은 예. 그래서 종로구, 동대문구 이렇게 네, 연결이 돼 이렇게 있죠. 좋은 구란 말이죠. 우리 네, 보니까. 멋집니다. 그래서 네. 여기를 떠날 수가 없네요. 네. 저도. 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양도성길을 지금 해화문에서 시작해서 다시 해화문까지 돌아왔어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소산 사대문, 사소문을 그 한양 개국할 때 오행 원리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네. 그 동양 사상인 이니의 지신을 토대로 해서 네.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운데 방위에 신자 넣어가지고 보신각도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해주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글쎄 그 보신각도 우리가 이니 내지 신에서 네. 보신각 물론 오늘 이제 해서 도성길이지만 네. 예, 참 오늘 생각이 그 났으니. 그림이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신각을 12명이 모두 한 작품으로 만든 게 있잖아요. 아, 그걸 대작을 못 완성했는데 봤다. 그걸 이제 진짜 이런. 네, 다음 주에 보내 주세요. 다음 주에. 네, 그거 보내고 시작할게요. 그랬는데 보신각은 기념물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네. 동종이 있지 않습니까? 종을 있죠. 올리죠. 그 동종. 지금도 울리잖아요. 네, 지금 현재 보신각 종로구에 있는 보신각은 그 원형은 아니죠. 네. 아, 그래요? 네, 원형은 지금 네. 국립중앙박물관 아, 그래요? 마당에 있죠. 네, 네. 보신각 저기는 지금 아, 저는 종을 타종을 위해서 만든 종이고요. 어, 타종용이고요. 네. 실제로 보신각 종은 보물제 2호죠. 네, 그래서 지금 어디가 있냐? 국립중앙박물관 경내에 있는데 참 여기서 또 강조할 사항이 네. 중앙박물관 경내에 함께 있는 국립 한글박물관이 있죠. 네, 2014년 한글날에 네. 개관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10월달에 전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얘기가 그렇게 전개가 되네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지 건데요. 않아도 저희가 그 네. 얘기는 그 한 파트로 해서 진행을 네. 했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세하만호를 세하만호 동남 주제로. 서북으로 간다 해서 세마한호로 네. 네, 소재를 붙이고 2015년에 그 국립 한글 박물관 갤러리에서
서울의 한양도성의 그림을 그린 것을 전시를 하고 아. 가운데에 보신각 대종을 네. 같이 전시를 했죠. 아, 그런 마무리 기억이 있습니다. 완전히 근사한데요. 네, 저희 네. 이렇게 저희 전시한 것까지 이어서 네. 이렇게 연관을 시켜갖고 이야기를 네. 해주시다니 네. 뭐 퍼펙트입니다. 네, 그때 기억이 네. 새록새록 나고요. 뭐 그때도 흥분해갖고 막 방송 멘트 하는데 기자랑 인터뷰 했거든요. 그러셨죠. 너무 목소리가 흥분됐더라고요. 내가 참았어야 네. 되는데. 네, 이렇게 역사 600년을 우리가 두 해 분량으로 해왔는데요. 너무 이게- 짧죠. 네, 그렇죠. 스케치 여행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을 지금 이 두 해 분량으로 지금 아주 완벽하게 지금 마무리가 너무 끝내줬어요. 전시한 걸로 싹 이어오면서 아이고. 보신각 좀 그린 것까지 해가지고, 예. 아, 정말 너무 이게 재미있는 여행이었고요. 처음에 회장 맡아가지고 이 우리 단체 첫 단추를 잘 끼워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여행도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건데, 마지막으로 우리 동아리한테나 또는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겠어요? 글쎄요, 갔던 길을 또 걷고 걸어도 무궁무진하게 그죠? 도성길이 아름답고 또 다시 가고 싶고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고 흥미진진하고 결국 취미생활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과 완전히 내 자신과의 내가 내 마음과 주인공이 되는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취미생활이 이렇게 또 다른 의미가 있고요. 서울의 역사문화 현장을 그리는 일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완고문이거든요. 예, 고민하지 않는 문외한 그래서 완전 아마추어인데 이게 겁이 없어요. 전혀 아, 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치의 망설임 망설임도 없어요. 맞아요. 없이 네. 네. 못 그려든 잘 그렸던 네. 이런 개념 없이 전국을 다닌다, 서울을 다닌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뭉쳐서 그림 일기를 쓰듯이 그리다 네. 보니까 어느새 그림 무사가 되듯이 그림의 부사. 애향심이 네. 막 끌어오르고요. 애향심은 확실히 끌어올랐어요. 네네. 네. 새야만화 이야기 속으로 막 빠져듭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 음. 가방을 둘러매고 떠나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림의 무사라고 하셨어요. 네. 굉장히 멋지네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둘러본 이 사대문, 우리 지역들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전투지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 이제 제가 가끔 설명을 했던 이야기도 있었고, 없던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의 이야기와는 좀 차원이 다른 아님과의 여행이었습니다. 자, 조수미의 나가거든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저희가 준비한 분량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게스트의 신영숙, 영상기술의 홍차 신혜원, 진행의 랄라 홍운경이었습니다.
하지만